자, 김현정 대변인, 20석 또는 7석입니다. 20석은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7석 왜 2개 적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현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했을 때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5석을 얻었거든요. 국민의힘 5석 정도 얻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석을 빼면 37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얻는다고 치고 그러면 한 18석 정도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전국 그 비례 정당만 하지 않고 후보도 낼 것이기 때문에 한두 석 얻는다고 치면 해서 한 20석 정도 나올 거다라고 첫 번째로는 제가 예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지난 총선처럼 또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정당 의석수로 봤을 때 한 7석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은 이번에 그 안철수 당도 비례정당으로 했지만 3석 정도 3석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6.8% 정도 득표했거든요.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얻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한 17%가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4% 정도 나온다고 치면 한 7석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아,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나가기 위한 밑자락을 이렇게 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하고 신당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저 이뉴원 혁신위원장은 철저하게 저는 용산의 의중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용산의 의중이다? 예, 용산의 의중은 뭐냐면 내년도에 총선에 승리하고 총선에 승리하면서 친윤 인사들을 많이 공천하는 것이 이제 용산의 의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신당을 만드는 그 명분들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신당을 못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 명분을 뺏어오는 역할들을 이제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딱 그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뭐 다 알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정권 심판적 성격이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인데, 그런 핵심적인 혁신의 내용들을 혁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공학적인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정치 기술적인 그 측면에만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다 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간에서 뭔가 이렇게 접점이 찾아져 가지고 관계가 개선될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등에서 진심 어린 뭐 이렇게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이건 과거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번 문전박대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당한 사람에게 애틋함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셈법이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뉴환 혁신위원장하고 국민의힘 또는 용산에서 의도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을 좀 뺏어오려고 하는 의도를 거쪽에서 있는 것이고, 사실 예상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저 사례들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것은 대선 주자들 간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상대는 사실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언급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적이 없는데 체리따봉 통해서 당대표 쫓아내고 뭐 했던 것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그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근본적인 그 쇄신, 혁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뭐 이뉴환 혁신위원장이라는 그런 그 혁신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갖고 이렇게 본인을 오히려 더 뭐랄까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혁신위가 왜 띄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혁신하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사면하고 뭐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하는 거 말리러 가고, 이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민생 챙기고 반성하고 국정 기조 바꾸라는 것,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총선과 집중된 내부 권력 투쟁에 관련된 행동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비판의 지점인 거죠. 예. 당 중진들이나 윤핵관들 이렇게 수도권에 이런 뭐 김포를 포함해서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 이런 것들이 혁신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서 뭐 혹시 김포에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비꼬아서 하는 얘기라고 보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요. 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고 다만 지역 그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고 다만 총선을 앞둔 총선 포퓰리즘적인 그 졸속 그 뜬금포 같은 그런 제안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이다는 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윤건영 의원 등이 한 것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사실은 보궐선거가 그 정권과 여당이 잘못해서 저희가 압승을 한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득점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슈를 많이 선점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왜 민주당은 이렇게 조용하느냐에 대한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김포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연결돼 있고 경기도도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분권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도시를 키우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김포시만의 입장만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의원 입법하겠다라고 던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무책임한 그런 그 공당의 태도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